네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. 이 증발산량 산정 방법에 대한 기술 문서 발췌본입니다. 네. 그러니까 토양하고 식물 표면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총 수분량, 이 증발산량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지 그걸 좀 빠르게 파악하는 데 있겠죠? 그렇죠. 증발산량이라는 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땅 표면에서 그냥 물이 증발하는 거랑요. 또 식물이 잎을 통해서 수증기를 내보내는 거, 그러니까 증산. 이 두 개를 합친 개념이거든요. 아, 증발 더하기 증산이군요. 네. 환경에서 물이 실제로 얼마나 없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종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자료를 보니까 농작물에 언제 또 얼마나 물을 줘야 할지 이런 거 결정하는 관계계획 수립에 직접 쓰이고요.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. 효율적인 물 공급 시스템 설계에도 이게 기초가 된다. 뭐 이런 얘기네요. 네, 맞아요. 핵심이죠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가뭄이라든지 물 부족 상황을 진단하고 국가 전체의 수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할지 이런 정책 세우는데도 이게 꼭 필요한 데이터로 쓰입니다. 아, 정책 수립에도요? 네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잠재적으로 증발할 수 있는 최대량이 있거든요. 그거랑 실제 증발 산량을 비교하면 작물이 혹시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자, 여기가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 같은데요. 이 증발 산량을 알아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. 계산하는 거랑 또 현장에서 직접 재는 거. 네, 맞아요. 그 계산 방법은 주로 기상 데이터, 뭐 기온, 습도, 일사량, 풍속 이런 주변 환경 요소를 가지고 공식에 넣어서 추정하는 방식이고요. 공식이요? 반면에 실측은 진짜 물리적인 변화를 직접 재는 겁니다. 현장에서요. 계산법으로는 여러 기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는 그 수정 펜몬식이나 특히 국제 표준으로 많이 얘기되는 펜먼 몬테이스 같은 방법들이 있군요. 네, 펜먼 몬테이스가 아주 유명하죠. 이건 근데 식물이 실제로 수분 손실을 조절하는 것까지 반영한다고요? 맞습니다. 그래서 더 정확하다고 평가받는데 대신 그만큼 상세한 기상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. 온도, 습도, 바람, 햇빛 세기 뭐 이런 것들이요. 아,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 계상 방식하고 확실히 다른 게 직접 측정 방식인데요. 이건 정말 현장에서 직접 해보는 방법들이에요. 예를 들면요? 예를 들어서 라이시미터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건 특정 면적의 흙을 통째로 담은 큰 용기 같은 거거든요. 그 전체 무게 변화를 아주 정밀하게 재는 거예요. 아, 용기 무게를 잰다고요? 네. 그래서 무게가 줄어든 만큼이 물이 증발하거나 식물이 써서 날아간 양, 즉 증발산량이 되는 거죠. 아주 정확한 그 지점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. 와, 상당히 정밀하겠는데요? 근데 그 모든 농경지에 그런 걸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문제죠. 아까 말씀하신 그 펜먼 같은 계상 방식의 편리함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네요. 네, 라이시미터는 정확도는 정말 높은데 아시다시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. 그래서 넓은 지역에 다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. 그렇겠네요. 이게 바로 계상법하고 실측법 사이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랄까?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계상법은 넓게 적용하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일반화된 데이터에 의존하게 되고요. 실측법은 그 지점에 진짜 값을 주지만 이걸 넓히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럼 다른 실축법도 있나요? 네, 다른 실측법으로는 감수심법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건 논 같은 곳에 특정 상자를 설치하고요. 그 안에 물 높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재는 뭐랄까 좀 더 간편한 방식이고요. 아, 물높이 변화? 네, 그리고 또 물수지법이라고 해서 들어온 물, 강우량, 관계량하고 나간 물, 지표 유출량, 지하침 투량을 다 따져서 그 차이를 역으로 계산해서 증발산량을 추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. 그럼 이 모든 정보가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우선 증발산량이라는 게 농업이나 수자원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다.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중요한 값을 얻기 위해서 비교적 간편한 기상 데이터 계산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밀하지만 설치가 복잡한 직접 측정까지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도구들이 쓰인다는 거, 이걸 알 수 있네요.
오늘 주신 자료가 이런 방법들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. 결국 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. 이건 뭐 식량 생산 문제든 아니면 기후변화 속에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든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도전 과제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네, 그러네요. 증발산량 측정은 이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조각인 셈이죠. 네, 오늘 증발승강 산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. 어떤 거죠? 이렇게 다양한 측정 방법, 또 계산 방법들이 있잖아요. 근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가 실제 물 관리 결정,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의 의사 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측정의 정확성하고 비용, 또 적용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최선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